네, 20학년도 6월 고전 시가 추가 지문입니다. 안서우의 유언 12곡이고 그 다음에 성현의 조용입니다. 가는 고전 시가고 나는 이제 고전 수필인데 뭐 고전 시가와 고전 수필의 조합은 꽤나 익숙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고전 시가를 대할 때 있어서는 긍정 부정 잡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경우에는 자연인지 속세인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속세인지 자연인지는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되는데 긍정적과 맞물리면 자연 친화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전에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은데 아니면 뭐 타이핑해가지고 같이 파일로 올려드리든지 이 가에서 나타나는 이 스토리 전개 있죠. 가에서 화자가 속세에 있을까 자연에 있을까 고민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갖는 요 이야기 전개, 요 시상 전개는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요 분야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권어문의 한거시8곡인데 한거시8곡은 이미 기출이 됐어요. 근데 이제 유언 12곡으로 먼저 연습을 좀 하고 그러니까 이 시상 전개 방식 있죠. 속세와 자연의 내적 갈등 그리고 결심 하지만 미련 또다시 결심 요 시상 전개 방식은 알아두면 좋습니다. 가볼까요? 뭐 일전에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아래아라는 것은 단어의 첫 음절 어두에서는 어두 아니면 으로 읽는 것이 원칙인데 원칙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읽는 것이 제일 일반적이긴 한데 그냥 둘 중에 아무거나 대입해서 현대어랑 더 가까운 걸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읽어봤을 때 내가 더 익숙하게 느껴지는 게 분명히 있을 거야. 문장을 흐자흐니 하자하니죠. 하자하니로 읽어야 조금 더 우리의 직관에 부합하잖아. 그럼 문장을 한다는 건 뭐예요? 공부를 한다는 거겠죠. 문장 공부를 한다. 뭐 조금 더 정확히는 글 공부가 되겠죠. 문장을 보는 거니까. 뭐 어쨌든 공부를 하자 하니 인생식자 우한시라. 각조하게 하시면 나오겠지만 공부를 하자 하니 근심이 많아요. 공부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지. 공부를 하고자 하면 이 근심이 사람이 많아지는데 공맹, 공자, 맹자 유교 경전을 보겠다는 거지. 그러면 공자, 맹자를 배우겠다는 것은 하늘의 이치, 자연의 이치, 뭐 하늘의 도리 이런 것들을 학습하겠다는 거죠. 공맹을 배우려고 하니 도약등천 불가급이로다. 공맹을 배우려고 해요. 하늘의 이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하늘의 이치, 이 자연의 이치라는 것은 너무 높아서 내가 손닿을 수도 없다. 내가 그것을 배우기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니까 글 공부하는 것도 좀 근심이 많아지고 그렇다고 공자 맹자를 좀 공부하자니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할까 두렵고 결국엔 이제 좀 망설이고 있는 상태 정도는 오시죠. 이 내 몸이 쓸데가 없으니 성대농포 대오리라. 그럼 성대농포도 각조하긴 하시면 알겠지만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럼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속세에 있겠다는 거야. 자연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야. 자연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세의 것에서 좀 고민을 하다가 공부를 해서 과거에 급제할까? 공맹을 배울까? 아니야, 난 자연에 있을 거야. 어떡하지? 이거 하면 저거 할 것 같고 이거 하면 저거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은 걸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 느낌 오시죠, 그죠? 걱정이라는 건 어쨌든 갈등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적 갈등이라고 읽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 내적 갈등의 상황에서의 결론이 뭐예요? 자연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됩니까?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은 거죠 지금. 화자께서는 속세의 일을 좀 갈등하다가 자연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자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있겠죠. 내가 내 의지로 들어가서 살겠다고 했으니까. 그럼 자연 친화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나머지 수를 쫙쫙 밀고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홍진에 절교하고 배군으로 위우하야. 그러면 이렇게 끊어서 유사한 통사구조, 유사한 문장의 반복이다까지는 오시죠, 그죠?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다.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한 문장이기 때문에 유사한 문장의 반복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러면 안 되고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다. 그러면 절교가 뭐예요? 연을 끊는다는 거잖아요.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거잖아. 그럼 화자는 지금 무엇을 버리고 어디로 들어간다? 속세를 버리고 자연으로 들어간다. 그럼 홍진이 뭔지 몰라도 홍진과 절교를 한다고 했으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속세 아닐까 정도로 읽어볼 수는 있죠, 그죠? 왜? 다시 화자는 지금 어떤 스탠스인데 속세를 버리고 자연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면 절교하는 대상은 속세가 되겠죠. 배구는 뭐예요? 흰 구름이죠. 자연이겠습니다. 그럼 흰 구름으로 위유하야. 위유가 뭔지 몰라도 자연이면 좋은 얘기 아닐까 정도로 밀 수 있잖아, 그지? 왜? 화자는 지금 속세를 버리고 자연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했으니까 요 내면 세계대로 쭉 밀어버리면 절교하겠다는 대상은 속세고 위유하겠다는 것은 자연과 위유하겠다는 거니까 뭔지 몰라도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도 돼. 참고로 홍진이라는 것은 직역하면 붉은 먼지란 뜻인데 보통 속세를 부정적으로 드러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속세를 부정적으로 드러낼 때 쓰는 표현. 위우라는 것은 이 두 글자를 통으로 외우기보다 이 한자를 좀 알아가시죠. 쓸 필요는 없어. 내가 이 한자를 직접 쓸 수 있을 만큼 돌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모양을 보고선 무슨 뜻이냐 정도는 우리가 읽어내면 좋아요. 여기서 쓰인 위는 하다 위자입니다. 행위 할 때 위자예요. 이 우는요 친구란 뜻입니다. 그럼 구름과 친구를 맺겠다. 구름을 벗삼겠다. 자연 친화적, 심리적, 정서적 거리 줄어듦. 친근, 친화. 친밀도 맞고요. 이 친구는 뜻을 가진 한자어가 이 한자가 하나 더 있어요. 이 붕이라고. 이 뒤에 나와요. 어디 있지? 얘다 풍진붕우. 요것도 친구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삼강오윤에 보면 붕우유신이라고 하잖아요. 붕우 친구 사이에서는 유신 신뢰감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럼 자연 친화적 속세 저리가라는 그 정서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 녹수청산에 씨름 없이 늙어갑니다. 그럼 씨름이라는 것은 걱정 같은 느낌이니까 걱정 없이 늙어가니까 녹수청산은 어디예요? 자연이겠죠. 물산 자연해도 되고 여기서 걱정 없이 늙어가니까 걱정 없이 늙어갈 수 있는 공간은 자연밖에 없잖아요. 지금 화자한테. 앞에 것을 자연으로 밀어도 되겠죠. 여기서 이제 갈리는데 헌사할까 두렵다. 헌사하다? 약간 내신점 있으면 야단스럽다까진 잡았을 거야. 만약에 내가 이거 몰랐더라도 이 두렵다. 이 단어들이 주는 뉘앙스가 어때요? 부정적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시상 전환이다 이렇게 읽어버린다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상 전환으로 읽어도 무엇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몰라요. 그냥 두렵다 읽고 나서 두려우면 나쁜 거 아니야? 그래서 자연 친화적을 버리고 시상 전환이라고 가져가는데 정확히 어떤 내면으로 어떤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는지는 잡을 수 없어요. 왜요? 잘못 읽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화자의 내면 세계대로 읽어야 돼. 화자는 지금 어떠한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속세를 멀리하고 자연을 지금 가까이 하고자 하고 있죠. 심지어 제3장의 두 번째 줄까지 계속 이 얘기가 반복되고 있다고. 그러면 두렵다, 또 헌사하다 내신할 때 야단스럽다, 부정적, 혼란 이런 단어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있으면 혼란스럽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화자가 지금 속세는 멀리하고 자연을 가까이 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두 번째 줄까지 그렇게 잘 읽었잖아. 그러면 마지막 줄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도 이 의미가 드러난다 하고 넘어가라고 그냥. 아시겠죠? 이 단어에 본인이 알고 있는 단어의 뉘앙스로 접근하면 안 돼요. 전체 맥락을 봐야 되는 거야. 참고로 무한지락이라는 것은 한이라는 것 한계입니다. 무는 없을 무자죠. 한계가 없는 즐거움에 이르다 이런 뜻입니다. 한계가 없는 즐거움에 이르다. 그럼 무한지락을 헌사할까 두렵구나가 무슨 말이에요? 끝이 없는 이 즐거움을 누가 떠벌리고 다닐까봐 무섭다 이런 뜻이겠죠. 나만 즐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헌사하다, 두렵다 이런 표현만 가지고서 시상전환이라고 잡으면 안 돼요. 화자가 어떤 대상을 보고선 혹은
화자가 일전에 가지고 있던 그 정서에서 다른 정서로 넘어가기 위해선 명확한 표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명확한 표지는 단어 하나의 일상적인 의미나 단어 하나의 고정관념에 의해 바뀌진 않을 거예요. 인간의 벗이 있단 말인가? 인간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입니다. 속세죠. 속세에 벗이 있단 말인가? 난 알기 싫어요. 물외, 물체, 사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대상이에요. 사람이 만든 거죠. 그럼 물외라는 것은 사람에 있는 것, 바깥에 있는 것. 사람이 만든 것, 그 바깥에 있는 것. 두 글자, 자연. 자연에 벗이 없단 말인가? 나는 알고 싶어라. 알아가는 것이 즐겁구나. 그럼 내가 물애를 또 자연이라고 못 읽어내다 치더라도 화자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속세를 별로 안 좋아하고 멀리하고 싶어하고 자연에 가까이 하고자 한다니까. 그러면 어떤 대상을 알기가 즐겁다라는 것은 화자의 입장에서 속세여야 돼? 자연이어야 돼? 자연이어야죠. 내가 물외를 보고선 자연을 끄집어내지 못했더라도 얘를 읽고 나서 화자의 메인 정서랑 엮어서 이 정도까지는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를 잘 둬야 돼요. 이 공부를 하고 나서 내가 만약에 못 잡았어. 이 부분을. 아, 내가 물외라는 단어를 몰라서 못 잡았구나. 고전 어휘를 외워야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큰일 납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알기 즐거워라 라는 걸 읽고 화자는 속세를 멀리하고 싶어하고 자연에 가까이 하고 싶어하니까 알고 싶고 알기가 즐거운 대상이면 긍정적 인식의 대상일 것이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 물외의 벗이라는 것은 자연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요 사고의 흐름을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거지 결론이 고전 어휘 암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 물론 많이 알면 좋다니까. 많이 알면 무조건 좋아. 많이 알면 좋다니까요. 근데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건 사고의 흐름을 배워가라 이 말입니다. 됨. 싫거나 즐겁거나 내 분인가 하노라. 분이라는 것은 내 분수란 뜻이죠. 속세를 멀리하고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내 분수에 맞는 행동이다. 내 분수다 이게. 유정하고 무심할 건 아마도 풍진붕우. 무심하고 유정할 건 아마도 강호구로. 강호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자연어를 읽었으니까. 무심하고 유정할 것. 무심하고 유정할 것은 아마도 자연이래요. 돼요. 그럼 무심하고 유정한 것이 자연이에요. 그럼 반대로 유정하고 무심한 건 뭘까요? 속세겠죠. 무심하고 유정한 게 자연이면 유정하고 무심한 건 속세겠죠. 돼요? 이 참고로 이 진짜가 홍진할 때 진짜입니다. 홍진할 때. 이 먼지 티끌 진짜예요. 티끌 진짜. 그럼 풍진이 뭐예요? 바람에 먼지가 휘날리다 이런 뜻이겠죠. 이제야 작비금시를 깨달은가 하노라. 각조 확인하시면 각지금시 뭐예요? 어제는 그리고 지금은 옳다. 뭐가 그런데요? 이 속세에 남아있는 것이 그른 것이고 그리움이 아니고 그른 것. 어제는 내가 과거에는 속세에 있고자 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였어 사실. 자연에 있는 건 아주 옳은 거야. 지금은 이걸 안 내는데 옛날에는 이런 거 읽는 걸 냈단 말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알려드릴게요. 이게 한 글자를 최소 단위로 쪼개면 이렇게 나뉠 수 있어요. 그래서 맨 앞에 오는 걸 초성이라고 부르고 그 뒤에 붙는 걸 중성이라고 부르고 받침을 우린 종성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이제 초성에 하나의 의문밖에 오지 못해요. 근데 이제 질문 나오죠. 우리 화작들. 그럼 이거는요? 아 이건 두 개잖아요. 근데 초성에 오잖아요. 죄송한데 이거는 의문이 하나입니다. 이건 한 개의 의문으로 취급해요. 기억 두 개가 붙은 거 아닙니다. 근데 옛날에는 표기를 할 때 이 초성에 의문이 두 개 이상 오기도 했어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어두자음군이라고 부릅니다.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 이해하세요. 어두 단어의
첫 머리에 자음이 군집을 이룬다. 군집이라는 것은 개체가 개별 대상이 여러 개 모인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음이 여러 개 모여서 어디에? 단어의 첫 머리에 위치하는 것이다. 딱 보면 여러 개 위치에 있죠, 그죠? 많은 건 3개까지도 갑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걸 어떻게 읽는 것이냐? 그냥 뒤에 있는 자음을 2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읽어요? 깨라고 읽으면 되죠. 깨달은가 하노라. 깨달은가. 뒤에 있는 자음을 된소리로 읽어버리면 됩니다. 깨달은가 하노라. 이걸 어떻게 외워요? 저는 화상인데 어떻게 외우죠? 저는 암기가 싫어서 엄매를 포기한 사람인데요. 그러면 그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된소리를 읽어보고 더 자연스러운 걸로 찍고 가세요. 이 정도는 암기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뭐야 저기 표준어 발음법을 다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끼케야 지금 이거 어두잠건 하나 있는데 우리가 팔종성 가족용 팔종성법 이런 걸 했나 지금? 아니잖아요. 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그지? 앞으로 기출문제 풀면서 이런 거 많이 보일 건데 대비한다고 좀 생각하시죠. 싫으면 할 수 없고. 근데 난 분명히 알려줬다. 가봅시다. 도팽택 기관거 할제와 제라는 것은 적의 준말입니다. 적의. 그래서 이건 때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때, 뭐뭐 할 때. 도팽택 기관거 할 때와 태부 걸해귀 할 때. 그럼 각주 확인하시면 뭐예요? 둘 다 속세에 있다가 벼슬을 버리고 떠나가는 거죠. 속세에 있다가 벼슬을 버리고 떠나가는 거잖아요. 돼요? 사직이라는 것도 관직을 내려놓는다 이런 뜻이니까. 그럼 두 사람 다 속세에서 멀어지고자 하는 거지. 벼슬을 내려놓고 있는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럼 속세를 버리고 지금 자연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거야. 두 사람 다. 이런 모습을 누가 부러워하지 않겠는가? 벼슬을 그만두고 원래의 자리, 혹시 고향이든 자연이든 원래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 이것 자체를 부러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속세를 떠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돼요? 부지진 뭐예요? 그만두어야 할 때를 알지 못함. 나도 그 부러움을 모르는 건 아닌데 저 사람들이 속세에서 벼슬을 내려놓고 물러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도 그거 안다니까. 그래서 속세 버리고 지금 자연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그만두어야 할 때를 알지 못하니 나도 몰라 하노라. 화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속세를 버리고 자연으로 들어가고자 했죠. 그래서 도팽택 기관거 태부 걸획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 사람들이 속세를 떠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도 없고 나도 그건 알고 있고 그래서 나도 속세를 버리고 자연으로 들어가고자 했던 거 아니야. 근데 그만두어야 할 때를 나는 모르니 그만두어야 할 때를 알지 못해서 그걸 나도 몰라 하노라. 이미 화자가 속세를 버리고 자연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뭘 몰라요? 이런 거죠. 속세를 버리고 자연으로 들어가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잖아. 그래서 속세를 버리고 자연으로 들어가는 대상들을 언급하면서 저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건 나도 알고 있는데 난 잘 모르겠어. 라는 건 마음은 먹었지만 속세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라고 읽을 수가 있는 거지. 됩니까? 요 템플릿을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럼 결국 미련 남았으니까 4글자 뱉어보세요. 빨리 내적을트 느껴지세요 제 옥텐이? 힘들어 죽겠어. 하지만 또 프로답게 또 이제 옥텐 한번 내보겠습니다. 인간의 풍우 다 이 정도는 하자. 많다.
인간이라는 건 속세죠. 사람과 사람 사이니까. 풍우라는 것은 비바람입니다. 속세의 비바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일이 머물겠는가. 물 위에 자연 읽었죠. 연하 우리 많이 했잖아. 자연을 만족하니 무슨 일이 아니 가겠는가. 자연이 좋아요. 속세가 별로예요. 그러니까 속세 아무것도 머물지 않고 자연에는 만족스러우니까 이 자연으로 들어가지 않은 존재가 어디 있겠는가. 이제는 나도 자연으로 가려고 정하니 일흥겨워하노라. 그럼 화자 어때요? 자연으로 가야지라고 마음먹었는데 미련 남았죠? 그 미련이 남았지만 한 번 더 자연에 머물고자 자연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엔 속세와 자연 그것만 물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세계관이 한정되어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템플릿이 좀 제한적입니다. 단독 문제를 먼저 풀어볼까요? 2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원 12곡은 강호 자연에서의 삶을 추구하다 두 글자 지향 추구하는 노래지만 화자는 자연에 머문 뒤에도 자연과 속세 사이에서 갈등을 번복합니다. 그럼 이 갈등이라는 것은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 아니고 속세에 있을까 자연에 있을까 요 화자의 내면 속의 갈등이기 때문에 내적 갈등입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이는 강호에서의 만족한 삶이라는 이상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화자가 갈등을 반복하면서도 항상 자연을 선택하는 모습은 결국 자신의 결정이 가치 있는 것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자의 입장에서 자연에 머무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드러내는 거잖아요. 물론 미련이 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계속 선택하고 자연을 계속 지향한다는 것은 그 자연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이 의미와 가치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 소리겠습니다. 답이 4번입니다. 요 4번을 맞다 하고 넘기는 친구들이 꽤나 많았을 거예요. 왜? 제9장에 화자의 갈등이 드러나거든요. 화자가 미련을 가지면서 내적 갈등하는 그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기본기인데 이 학생들이 좀 놓치는 게 뭐냐면 선지를 꼼꼼히 읽어야 돼요. 선지를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작품 내용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선지를 날려 읽어. 불안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미련 있었는데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선지를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선지는요 모든 말이 다 맞아야 적절한 말이에요. 아시겠죠? 제 9장으로 갑시다. 9장에 뭐라 나와요? 요런 사람들은 속세에 있다가 자연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존재예요. 돼요. 그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화자가 그걸 아는 것도 전부 다 속세에 있다가 자연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화자가 가지고 있는 미련은 뭐예요? 속세에 대한 미련이잖아요. 그래서 9장에서는 미련을 갖게 하는 가치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적 갈등만 드러난 것이지 속세의 미련을 갖게 하는 가치가 언급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선지가 매력적이어서 이걸 틀렸다기보다는 1, 2, 3, 4, 5번 중에 답이 없으니까 이 약간 그 사냥 같은 거야. 1, 2, 3, 4, 5번 중에 답이 없으니까 적어도 가장 이상하게 느껴지는 선지 하나를 찝어서 얘가 답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계속 내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도 1, 2, 3, 4, 5번 중에 명확하게 답으로 찍어야겠다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이 학생 스스로도. 근데 어쨌든 답은 찍어야 돼. 근데 답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가장 이상해 보이는 선지를 하나 골라서 그 선지가 답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이유를 계속 합리화하는 거지. 이런 경험 있으실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지문 다시 읽으셔야 되겠죠. 3번. 절교와 위부를 중심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럼 절교라는 것은 뭐예요? 속세의 존재죠. 속세화하고자 하는 거지.
속세와 연을 끊어버리겠다. 위우 친구를 삼는다는 것은 자연과 함께하고자 하는 생각. 답은 5번입니다. 화자가 물 외의 벗과 위우하고자 하는 이유는 유정코 무심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위우는요 무심코 유정한 거예요. 무심코 유정한 거. 유정코 무심한 게 아니라 무정코 유심한 거. 반대입니다. 나를 좀 읽어야겠네요. 나로 갑시다. 수필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교훈이죠. 수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훈이죠. 교훈. 왜요? 수필이라는 것은 교술 장르의 일부인데 교술이라는 것 자체가 교훈을 서술하다의 준말이기 때문이죠. 그럼 수필을 읽으면서 이 교훈이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읽으면 됩니다. 막 잡다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여기에만 초점을 딱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어느 날 나는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가 아니었습니다. 정신이 산란하고 병이 아닌데 병이 든 듯하여 그 원기가 상했대요. 그럼 비몽사몽한다는 것은 정신이 어지럽다는 뜻이죠. 비몽사몽하다는 것은 명확한 정신이 아니고 약간 어지럽다는 거잖아요. 이런 걸 다른 말로 아득하다라고 부릅니다. 어느 날 난 잠이 들었는데 정신이 아득해요. 잠이 덜 깼어. 정신이 산란하고 병이 아닌데 병이 든 것처럼 그 원기가 상했습니다. 가슴에 돌이 꽉 눌린 것처럼 답답한 게 게으름에 귀신이 든 것이 틀림없어. 이 무당을 불러서 귀신에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게으른 거지. 뭔 게으름에 귀신이야. 그냥 본인이 게으른 거지. 네가 내 속에 숨어들어서 큰 병이 났다. 게을러서 집을 수리할 생각도 못하며 솥발이 부러져도 게을러서 고치지 않고 의복이 해줘도 게을러서 깁지 않으며 종들이 죄를 지어도 게을러서 묻지 않고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도 게을러서 화를 내지 않아서 마침내 날로 행동은 굼떠가고 마음은 바보가 되며 용모는 날로 야위어 갈 뿐만 아니라 말수조차 줄어들고 있다. 이 모든 허물은 네가 내게 들어와 멋대로 함이라. 어째서 다른 이에게는 가지 않고 나만 따르면 귀찮게 구는가? 너를 어서 나를 떠나 저 낙토 즐거움의 땅으로 가버려라. 그러면 나에게는 너의 피해가 없고 너도 너의 살 곳을 얻을 것이다. 그럼 지금 이 글쓴이가 게으름의 귀신한테 빨리 꺼지라고 하는 거잖아. 지금 너가 나가야 내가 게으름을 탈피할 거 아니냐. 좀 나가라 좀. 화자는 어때요? 게으름을 좀 퇴치하고 싶어요. 돼요? 게으름을 좋아하는 거야?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거지. 그럼 요 수필의 글쓴이는 게으름이라는 것에 대한 무슨 인식? 부정적 인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으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요 부정적 인식이란 큰 카테고리 내에서 게으름이라는 것이 지금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지. 게으름이라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잖아요. 이런 걸 이제 비판적이라고 부릅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있어요. 지금 화자께서는. 그럼 게으름이 있는 나의 모습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결핍 있겠네요. 그죠? 이에 귀신이 말했습니다. 말을 걸고 대답이 오죠. 대화의 구성이죠. 대화의 구성.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화를 입히겠습니까? 운명은 하늘에 있어요. 유교적인 세계관이죠. 나의 허물로 여기지 마십시오. 굳은 쇠는 부서지고 강한 나무는 부러지며 깨끗한 것은 더러워지기 쉽고 우뚝한 것은 꺾이기가 쉽습니다. 그런 말 아세요? 그러니까 너무 고드면 부러지기가 쉽다고. 조금은 유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그런 말 아시죠? 그러니까 너무 갓생 루틴을 살게 되면 좀 피곤하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좀 게을러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게으름 귀신은. 우뚝한 것은 꺾이기 쉽습니다. 굳은 돌로 고요함으로 이지러지지 않고 높은 산은 고요함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은 쉽게 요절, 빨리 죽어버리고요. 고요한 것은 장수합니다. 지금 당신은 저 산처럼 오래 살 것이에요. 왜요? 넌 게으르거든요. 게으르면 장수해. 가생삼 일찍 죽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상의 근면은 화근이 당시의 게으름에는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럼 게으름 귀신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굳게 살면 부러지고요. 너무 바쁘게 살면 죽어요 빨리.
조용하면 오래 살아요. 게으르면 장수하고 좋아요. 게으른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걸 계속 뭐하고 있는 거야? 설득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력을 쫓다 우왕좌왕하여 그때마다 시비의 소리,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세상의 소리가 분분하지만 지금 당신은 물러나앉으니 당신에 대한 시비의 소리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너는 지금 가만히 물러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지금 시끄럽지도 않고 게으른 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 또 세상 사람들은 물욕에 휘둘려서 이익을 얻기 위해 날뛰지만 지금 당신은 걱정이 없어 제정신을 잘 보존하니 당신에게 어느 것이 흉하고 어느 것이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러면 이 게으름 귀신은 화자한테 글쓴이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게으른 것도 좋다. 좀 게을러야 잘 사는 것이다. 그럼 지금 너에게는 뭐가 좋은 거야? 내가 없는 게 좋은 거야? 내가 있는 게 좋은 거야? 내가 있는 게 좋다 이 말 아니야 지금. 당신이 이제부터 유지알을 버리고 모르는 것을 이루며 무언가를 하는 것을 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이르며 감정이 있는 것, 신경을 쓰는 걸 버리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걸 지키며 의미 있는 삶을 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삶을 즐기면 그 돈은 죽지 않고 하늘과 함께 아득하여 태초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유교적인 세계관이죠. 내가 앞으로도 당신을 도울 것인데 도리어 나를 나무라시니 당신의 처지를 아시오. 그래서 어디 되겠습니까? 뭐야? 게으름 귀신이 너 정신 차려라. 너의 지금 분수를 알아야 돼. 너 지금 어떤 상태야? 가만히 있어서 오래 살고 좋은 거 아니야? 게으름도 나쁜 게 아니라니까. 게으름이 있어야 잘 사는 거야. 라고 지금 게으름 귀신이 글쓴이를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나는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의 잘못을 고칠 터이니 그대와 함께 살기를 바란다고 했더니 게으름은 그제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있기로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게으름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글쓴이 입장에서 내가 너무 게으름을 배척하고자 했던 것은 잘못이다. 그럼 게으름을 배척하고자 하는 것이 글쓴이의 잘못이고 그것이 지금 겉으로 드러나면서 나의 잘못이었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글쓴이는 반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뭘? 너무 게으르지 않는 걸 좋아했던 것에 대해 게으름을 버리고자 했던 것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거지. 설득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쓴이는요. 게으름이 있는 자신에 대한 결핍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할 일도 못하고 진짜 고생 생고생. 그래서 비판적 인식도 있었죠, 그죠? 근데 이제 게으름 귀신 때문에 그래 조금은 게으르게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잖아요, 그죠? 이 게으름이라는 가치, 그러니까 화자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던 그런 가치를 조금 여유롭게 친근한 이야기로 풀어냈죠. 그리고서 제가 설명을 쭉 하는 과정에서 계속 피식피식 웃었잖아요, 그죠? 재미있게 풀어낸 거잖아. 게으름이라는 이 아픔과 슬픔을 웃음으로써 승화시켰다. 그래서 해학적 요소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학적 요소가 드러나고 있다. 이 조용 이게 아니고 이 용이 게으르다 용자입니다. 이 조는요 조롱하다 할 때 조자예요. 그래서 제목이랑 내용이랑 좀 안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근데 고등학교 때 다룰 내용은 아니고 또 수능에서 다룰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대학 국문과 가시면 그때 하세요. 일단 가지 마시고 국문과 답은 1번이죠. 4번 기억과 니은을 참고하여 가원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라는 것은 뭔가요? 이제야 작비금시 자연에 있어야겠다. 자연에 머물고자. 니은은 게으르게 살아야겠다. 공맹을 배우기 위해 성대동포의 길을 간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공맹을 배우기가 어려우니까 성대동포로 가고자 하는 거죠. 굳센 새와 같은 변치 않은 삶을 살면 안 돼요. 게으르게 살려면
이런 부러집니다. 기억의 화자는 녹수청산 자연에서의 삶을 즐거워하고 나는 깨끗한 것을 기란 것으로 너무 깨끗하면 안 돼요. 이 기란 것은 게으름을 받아들인 글쓴이 입장에서 기란 것은 너무 깨끗한 건 안 됩니다. 답은 4번이겠고 풍우다한 현실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시비의 소리에 흔들렸던 자신의 잘못을 고치겠다. 니은의 글쓴이의 잘못은 이게 아니죠. 게으름을 없애고자 했던 것이 잘못이었던 거지. 게으름을 없애고자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지.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용에서 필자는 나와 게으름 귀신의 대화라는 구조를 활용하여 게으름에 대한 생각의 결과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내면 세계를 인식했으니까 성찰이겠죠. 필자는 게으름의 양면성을 드러내요. 게으름의 부정적인 측면을 경계하는 한편 게으름의 긍정적인 측면을 통해 세상의 형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화자 입장에서 긍정적인 모습도 있고 부정적인 모습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반된 가치가 공존하고 있으니 이 양면성이 드러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1번 나가 무당을 내세워 귀신에게 말을 건네는 것에서 자신의 게으른 생활에 대해 살펴보려는 필자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나가 집안의 대소사를 해결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행위를 열거하는 것에서 게으름의 폐단을 드러내려는 필자의 생각을 알 수 있고 이 게으름 때문에 해야 될 걸 못하고 있잖아. 그런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 게으름 귀신이 말하는 것처럼 이 게으름이라는 것도 나름대로 좋은 면도 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나가 멋대로 행동하는 게으름을 탓하면서도 게으름은 자신의 허물이라 여기는 것에서 게으름의 양면성을 드러내려는 필자의 의도를 알 수 있겠군. 나가 멋대로 행동하는 게으름을 탓하는 것은 게으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내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허물이라 여기는 것도 부정적인 인식이 내포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양면성이 드러나지 않아요. 오로지 부정적인 측면의 글쓴이 입장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가 게으름 덕분에 물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귀신의 말에서 게으름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필자의 의도 알 수 있겠고요. 나가 게으름 덕분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귀신의 말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다투는 사람들에 대한 필자의 비판적 시각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게으름이라는 것의 긍정적인 측면 중 하나가 시비의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시비의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에 좋은 거잖아.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시비의 소리는 어떤 건데요? 부정적 대상인 거죠. 화자 입장에서, 글쓴이 입장에서 시비의 소리를 안 좋아하니까 시비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게 장점이겠지.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